감독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잠깐만 자리하시면 감독님하고 대화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원의 성당에 계시는 지금 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구수한 감독님을 좀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잠깐만 앉아주세요. 이 좋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렇게 직접 만드시고 또 아프리카 톤즈에 가셔서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잘 촬영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구수한 감독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자리에 우리 감독님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네, 저희도 편안하게 앉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좀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이곳 남원에 왔습니다. 사실은 남원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남원을 더 좋아하고 감히 이렇게 고백하건대 좀 사랑해 보려고 이렇게 정말 바둥바둥 노력을 하고 있는 김봉술 신부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구수한 감독님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태석 신부님하고 약 1년간 이렇게 같이 살았던 짧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부님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 그 노래 있죠? 십자가 앞에 꿇어 물었네 죽게 물었네 하는 이 묵상이라는 노래를 신부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던 그때의 어떤 기억 때문에 사실은 많이 기억하고 있고 또 구수한 감독님 덕분에 또 신부님의 어떤 삶을 더욱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고요. 또 오늘 이 좋은 신부님의 삶을 보신 여러분들 이렇게 감독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질문을 해요. 신부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혹시 얼굴이 못생겨서랄지 아니면 따르는 여자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내가 결혼을 안 했을까? 이태석 신부님 역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부님 저는 결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어쩌면 아프리카 톤즈의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또 나환자들과 결혼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제가 저 질문은 울지마 톤즈를 만드시고 나서 감독님이 어떤 가장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감동이라고 할까? 꼭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 짧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요. 미국에서요. 미국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학생들한테 그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대요. 보여주고 나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기 전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인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다음에 놀라웠게도 그 면역력이 3배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 다큐멘터리 한 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울지마 톤즈를 만들었던 이유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활을 하시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좀 드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화 보시고 마음의 위로가 좀 되셨습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세월호라고 하는 큰 아픔을 우리 국민들이 겪었고요. 또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우리 감독님께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울지마 톤즈 영화를 보고 우리 감독님에게 이렇게 혹시 어떤 질문이나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친구 손 들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자, 우리 어린 친구, 선생님,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 자, 신부님처럼 안경 쓴 친구. 한번. 자, 영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어요? 아프리카를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까 이태석 신부님 그 어머니는 참 훌륭한 어머니세요. 10남매를 이렇게 키우신 어머니잖아요. 아마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 어떤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신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어머니의 어떤 삶 덕분이라고. 어머니가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농사 지으시면서도 그 자식인 저에게 주었던 감동이 컸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신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들의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그러면 우리 다소곳하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신 우리 어머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는요 오스에서 왔는데요. 평화방송을 통해서 또 보고 또 봐도 정말 저렇게 훌륭하신 신부님을 왜 데려가셨을까 정말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 영화를 보는 이제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지겠다라는 그런 훌륭한 그 영화를 만드신 그 감독님의 그 마음 보이고요. 저 자신들도 신자지만 뭐 그런 마음은 뭐 1000분의 1도 못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이 좀 앞으로 조금 가다듬어서 생각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뭐 물어볼 건 제가 뭐 더 물어볼 건 없고요. 그런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독님 금방 말씀하신 분은 가까운 그 임실의 오수면에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뭐 인근 지역이니까요. 우리 이 울지마 톤즈를 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남원 시민들을 대표해서 다 오셨는데 남원 시민들에게 특별히 좀 이 영화를 만드시고 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실히 우리 시민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태석 신부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분의 삶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부분들을 무언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뭐 이런 기회가, 저는 굉장히 이 영화가 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부님의 삶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차원을 넘어서 뭔가 저렇게 뭔가 내 것을 나눠주는, 또 뭔가 배려하는 이러한 삶을 생활으로 실천하는 뭐 이러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도 봤지만요, 제가 우리 감독님이 엮은 울지마 톤즈 책을 좀 예전에 좀 보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책을 읽었는데요. 많은 그런 신부님의 삶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는데 유독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대목 중에 하나가 정말 엉뚱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꼴통은 어디에나 있다. 주의하라. 그 꼴통은 너도 될 수 있지만 나도 될 수 있다. 하느님 앞에서. 유독 이 말씀을 우리 감독님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꼴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부님의 어떤 삶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당신이 바라볼 때 누군가 이렇게 꼴통들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꼴통이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꼴통 취급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꼴통으로 내려가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이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뭐 그런 거잖아요. 친구가 되실래요? 저도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요. 제가 늘 매일매일 물어봐요. 내가 정말 이분들하고 정말 친구인가? 근데 친구가 안 되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에게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아버님 중에 혹시 좀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태석 신부님의 그 짧은 생애 동안 누구한테 나눈다기보다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우리 가슴을 적시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좀 닮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손 드셨던 아버님. 네, 잠시만요. 저는 그 작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저작권을 좀 필름 하나를 빌릴 수 있으란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남원의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활용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독님하고 제가 커피 한잔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는 감독님은 언제든지 이 영화의 어떤 필름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뿌리고 싶대요. 이렇게 뿌리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저 밑바닥에까지 좀 신부님의 어떤 이야기가, 신부님의 삶이 좀 스며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감독님의 꿈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이태석 신부님 어떤 인간적인 삶도 굉장히 좀 좋아하셨을 것이고, 또 신부님이셨지만 신부님이 이전에 의사였고, 또 의사이기도 했지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또 어쩌면 나환자들의 어떤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남현 시민들에게 좀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어떤 감독님의 꿈이실 건데, 감독님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꿈이라고 할까요? 어떤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KBS 지금 재직 중이에요. PD로 재직 중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주로 담당했던 게 이제 고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파헤치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이 변한 게 누구냐면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 억울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맨날 그 안 좋은 얘기, 누구 나쁘다는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사회에 보는 부분들이 꼭 나쁘고 안 좋은 얘기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텔레비전에 이제 MC를 했었는데, 그 MC하는 테이블 보면은 그냥 얼굴이 날카롭습니다. 보통 방송국에 아나운서들이 나오면 밝게 웃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항상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거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사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신분노임의 삶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게 싹 바뀌었어요. 뭔가 안 좋은 쪽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일이 안 될 때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좀 더 좋은 걸 찾아보자. 신부님은 저렇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보면 8년 동안 사셨는데 지금 제 환경이 이러한데 내가 이런 걸 화를 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그 나눔과 봉사활동을 막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왔냐면, 이 얼굴에 그 찌부렸던 얼굴에 싹 얼굴에 이제 웃음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얼굴이 굉장히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왜 깨달았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제가 이 신부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봉사를 해서 이렇게 도와줄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 이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석 신부님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도움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쁨을 느낀 거예요. 신부님이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가질 때, 아, 내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전처럼 막 고발을 해서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마음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인사가 쓸 때는 저한테 다가오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밝게 웃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얻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즘 사회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에 뭔가 이렇게 밝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사랑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좀 변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저 카페 안에 계시는 우리 미녀분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딸이 무심결에 엄마 나도 나중에 저렇게 신부님처럼 해외 나가서 진로 활동을 할까라는 말을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저는 큰 감동이었고요. 아, 이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뻤어요. 예, 감독님,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태석 신부님보다 이제 신부가 빨리 된 선배이고, 근데 저에게는 형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신부된 지 딱 21년을 살았는데, 2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정말 그 많은 반성도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이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게 많이 가졌고, 또 실제로 지금도 오늘도 잠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그런 숙제를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21년 동안 살면서 그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야겠다는 그런 어떤 꿈도 꾸었고, 또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교구로부터 선교사로 나갈 것을 권고도 받았는데, 부끄럽게도 사실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갔지만 제 몸은 그곳에 가지 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로 떠나서 아프리카 수단에 이태석 신부님이 살았던 톤지에 가서 너 살래라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정말 예라고 이렇게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태석 신부님처럼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각자가 사는 그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엄마로 살면서, 아빠로 살면서, 아들, 딸로 살면서, 또 우리 감독님은 또 이렇게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어떤 감독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잘 사는 게 어쩌면 이태석 신부님을 이 자리에 살아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끝으로 그런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가톨릭 신부의 어떤 삶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또 인터뷰하면서 또 그 신부님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그 가톨릭뿐만 아니라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불교, 원불교,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특별히 아니면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야기 좀 잠깐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요, 신부님이 항상 밝게 웃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 만들 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가서, 저는 한 열흘 있었는데 한 3일 되니까 막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먹을 거 없죠. 밤에 말라리아 모기 물리면 죽는다고 그러죠. 날씨는 영상 50도예요, 50도. 근데 저렇게 그거를 자원해서 버틸 수 있다는 힘이 뭔가 했는데, 그 힘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잠깐 소개됐는지 모르겠는데, 신부님이 8년 동안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다가 선종을 하셨는데, 그 지켜줬던 힘이 뭐였냐면 그분이 지은 시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여건이 안 된다, 시간이 안 된다, 나도 못 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함께 나눠갖고, 내가 알고 있는 것 함께 나누어 사람한테 알려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고, 이렇게 본인이 현재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눠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나눌 게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나눔이라는 것은 요술 항아리라고 했어요. 저는 제 신부님에 대한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감동도 느끼고 하셨겠지만, 신부님이 8년 동안 지켜했던 힘,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저분에게 빠져들 수 있었던 힘,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자그마한 그런 마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실천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이태석 신부님의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 계신 분들과 뭔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커졌을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해서, 신부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눔이라고 시에 나와 있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실천으로 옮기는 이러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라고 한다면,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냥 힘들고 또 지치고 아니면 또 기쁠 때에도 가끔씩 이 공설시장을 이렇게 거닐곤 하거든요. 근데 공설시장 거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남원에 와서 가끔씩 들었던 이야기 중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남원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원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남원을 더 좋아하고 남원을 사랑할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곳 공설시장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남원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좋아할 때 이태석 신부님이 이 남원 이 지역에 살아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책 중에 이런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이 자리를 끝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여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스팔트와 같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요철이 많은 흙길도 있습니다. 때론 산을 건너야 하고 때론 맨발로 강물을 건너야 하기에 참 쉽지 않은 여행이지만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기에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주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기에 더욱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함께하는 실천을 할 때에 이태석 신부님의 그 삶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숨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설시장 안에 신부님의 그런 삶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함께 그런 마음, 그런 삶을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이 자리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시장의 화제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여러분들 이준호동자에 관한 또 다큐멘터리가 진행됩니다. 레드 마리아 다음 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또 방영이 되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화제 1회 울지마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